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명선 뉴스타파 기자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뉴스타파 이명선입니다. 예, 최근에 그 명태균 씨가 쓴 PC 예. 확보하셨죠? 예, 그 명 씨가 쓴 PC 그리고 며칠 전에 추가로 또 확보를 해서요. 예. 총 하드디스크로 따지면 4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워낙 그래요? 양이 많아가지고. 확보 경위 좀 여쭤봐도 되나요? 아니면 일단 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명 씨가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예. 폐기를 주문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강혜경 씨에게. 예. 그래서 소유권이 강혜경 씨에게 넘어갔었고 예. 그래서 강혜경 씨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했던 PC입니다. 그럼 검찰이 가지고 있던 거네요? 예, 그래서 아. 환부 받아서 저희에게 일부 넘어온 겁니다. 예. 예. 자, 포렌식 작업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죠? 하드디스크 기준으로 4개 중에 3개는 포렌식 완료했고 예. 그 HDD가 좀 오래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거는 하지 못했습니다. 자, 주로 뭐가 제일 주목되는 내용인가요? 보시기에 분석 나온 것 중엔. 예.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물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서 봤던 거는 검찰이 제대로 검찰 수사 보고서에 중요한 부분이죠. 담았을까 예.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앞뒤 맥락을 지우고 예. 검찰 수사 보고서에 유력 정치인들과의 대화가 나왔었는데 예. 그 앞뒤 맥락이 무엇일까? 예. 그게 좀 주목되는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뭐 이준석 의원이라든가 뭐 예. 주요 정치인들의 대화가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특정 기간에 사용했던 부분이라 예. 저희가 그걸 이제 타임라인을 맞추는 작업에 예.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검찰은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찰은 다 어떤 조서에 들어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살려보니까. 저희가 또 100%또 검찰 보고서를 확보한 건 그렇죠. 아닌데 일단 수사에 필요한 부분을 검찰 수사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필요한 그래요?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위주로요. 네. 예. 나머지 꼭 들어가야 되는데 혹시 흘렀다거나 이런 어떤 의심이 드는 부분들 좀 발견됩니까? 저희가 차차 보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전 시장 관련 부분 예. 보도하셨지만 어떤 부분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홍 시장 관련된 내용이 그 명태균 PC에서 확인이 됐었는데 예. 일단 그 부시장 있지 예. 않습니까? 그 부시장이 측근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예.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요. 예. 명 씨와 소통을 하면서 여론조사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예. 저희가 주목해서 본 부분은 대표가 직접 좀 대면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원한다. 그래서 예. 여론조사 보고서를 한 부 뽑아서 와달라라고 예. 하면서 날짜를 특정을 합니다. 예. 2021년 4월 19일. 예. 그리고 나서 실제로 명 씨가 그날 김포공항 티켓을 삽니다. 예. 그래서 대면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어떤 정황들이 확인이 됐고 명태균 씨가 누구에게 보고한다고요? 정장수 경제부시장에게 보고를 하는데요. 경제부시장에게요. 근데 예. 둘 간의 대화에서 주목할 부분들이 좀 네. 등장했습니다. 대표님께 여론조사 보고서를 보고 드렸다. 그래요? 오후로 일정 잡아달라고 한다. 예. 그러면서 중간에 이제 그 실무자로서 역할을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봤을 때 실제로 홍 전 시장이 보고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예. 그 약속 날짜까지 나오거든요. 맨하탄 어딘가에서 만나자. 예. 여의도 근처에 여의도 있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직접 보고한 정황이 보인다. 이렇게 첫 번째 보도를 냈습니다. 홍 시장과 관련돼서는요. 그래요. 홍 시장은 지금까지도 전혀 모른다 아닙니까? 일관된 주장은. 그렇습니다. 예. 그 오늘 CBS 인터뷰 보니까 예.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생일 축하한다고 해서 예. 감사합니다. 땡큐 이렇게 보낸 걸 가지고 예. 민주당에서 물고 늘어지는데 예. 이거는 뭐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물고 늘어지는 건 뭐 비상식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 사실이다 아니다. 뭐 명 씨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예.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홍 시장 표현을 빌면요. 생일 축하해서 땡큐 이 정도를 넘어서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뭐 김종인 위원장과의 연결고리도 확인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연락하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주변인들 통해서 한 달이 건너서 만남을 주선하고 근데 그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속 장소를 잡는다거나 약속 날짜를 조율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문자 누구랑 그러니까 조율이 보통 뭐 아까 말씀드린 부시장도 부시장하고 명태균 씨 측하고요. 예. 그러면 홍준표 홍준표 대표를
어디로 모신다 뭐 이런 내용의 예, 맞습니다. 여의도 뭐 어디다 뭐 이런 식으로요. 예. 여기서 만날 예정이니까 여기로 모일 겁니다. 뭐 이런 식의 보고를 계속 받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만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예. 거기가 원래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호텔이 정치인들 옛날에 많이 만나는. 맞습니다. 저도 그 정치부 나갈 때 보면 거기서 많이 만나더라고요. 예. 거기 맞죠? 맞습니다. 예. 921호에서 만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호수도 나옵니다. 나오고요. 예, 호수도 나옵니다. 예. 그럼 그 정도면 당시에 그 호텔 측의 어떤 누구에 의해서 예약이 됐고 이거는 확인이 불가능하겠죠. 지금은 세월이 너무 지나서. 그렇죠. 2021년도 일이고 4년도 일인데다가 호텔에서 확인해주기는 조금 어려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중요한 건 홍준표 시장은 뭐라고 합니까? 이 반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다각도로 그 홍 시장의 반론을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개월 전부터 뭐 홍 시장 뭐 대변인은 물론이고 시장 쪽에도 팩스를 보내고 다 해봤는데요. 그 최근에 또 홍 시장이 번호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다 그 바꾼 번호까지 연락했는데 뉴스타파 기자라고 하면 전부 다 차단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론을 받으려고 휴대전화를 빌려서 동료 휴대전화를 빌려서 전화하기까지 했는데 항상 연락이 닿지 않아서 반론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 시장 측에서 향후에라도 당신들 왜 내 반론도 안 실어주고 이런 얘기 못할 상황이네요 보니까 계속해서 반론을 요청했는데 아무런 묵묵부답이라 이거죠. 예, 저희 좀 황당한 게 이제 홍 시장 쪽에서는 그 남상권 변호사님 그러니까 명태균 씨의 변호인에 대해서는 되게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뉴스타파인 저희에 대해서는 어떠한 법적 대응도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보도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부적절하다 뭐 어떤 의견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항상 그 의혹을 제기하고 여러 차례 반론 기회를 드렸지만 반론 기회를 어쨌든 반론을 못 실었다 이렇게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이죠 지금. 전 시장의 아들과는 계속 뭐 드러나는 게 있나요 혹시? 저희가 그 남상권 변호사님 통해서 너무 확신을 하시더라고요. 이 그 홍모 장남 통해서 복당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그런 말씀만 듣고 쓰기가 좀 어렵잖아요. 기사는. 그래서 이번에 포렌식 결과를 보니까 실제로 그 문자가 그 남상권 변호사님 말씀하신 그 날짜 그대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복당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역시나 이제 홍 시장이 직접 등장하지 않고 아들을 통해서 했는데 어쨌든 아들이 등장한다는 것도 좀 의미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사로 썼습니다. 홍 시장은 근데 하여튼 뭐 만약에 깊이 연루가 돼 있다면 만약에 그 가정이 정말 어떤 초지일간 자기 본인 연락은 피하는군요. 그것도 대단한데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거짓말이라고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교묘하게 말을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라고 얘기 안 하시고 그러니까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서술어를 이 정도 쓰시더라고요. 사안을 뭐 이렇게 과장한 것이다 이런 식이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어쨌든 선거를 코앞에 있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말을 좀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의혹 보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뉴스타파는 명태균 씨 관련 취재를 오래 해오셨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 선언도 관련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혹시? 네, 저는 제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요? 사실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출마하지 않으셔서 좀 아쉬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명태균 씨와의 연결고리가 이어진 그 정치인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다 그 취재를 하고 싶었는데 어쨌든 출마하지 않게 되면서 좀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명태균 씨가 오늘인가 어젠가요? 580 며칠 동안 굶은 사람에게 누굴 뜯어먹나 보기 뭐 이런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상당히 어떤 그 관련자들로서 섬찟한 표현인데. 네네. 근데 상당히 바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명태균 씨 특히 저 개인적으로 좀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접촉을 했는데 통화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그래요? 통화 중이고. 뉴스타파는 만나고 싶어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만간 이제 만남을 갖자라고 제안하셨지만 아직 구체적인 제안은 왔습니까? 구체적인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누굴 물어뜯겠다는 얘기 같아요. 지금 뭐 잘 아시니까 명태균. 글쎄요. 아마 그 홍 전 시장일 가능성이 굉장히 그래요? 커 보이고 그리고 저희가 가진 자료를 봤을 때도 가장 많은 자료가 등장합니다. 홍 시장과 관련된 오세훈 시장보다 더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보다 더 등장합니다. 수만 따지자면요. 주변인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오늘 아까 뭐 제가 정확한 어디를 찾아야 돼서 그런데 580 며칠 동안 굶은 뭐 사자라 그랬나요? 그 뭐 누굴 뜯어먹을지 구경을 하는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명태균 시장의 표현을 빌리면요.
지금 뜯어먹을 사람은 오세훈 시장은 이미 낙마. 그렇죠. 그럼 홍 시장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홍 시장에 대한 선전포고라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네, 저도 홍 시장이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까 좀 궁금합니다. 지금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홍 시장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김문수 그렇습니다. 후보하고는 전혀 연결고리가 없고, 예. 뭐 야당과는 거의 없고 윤석 예. 의원 빼고는요. 네, 그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감정이 그리 나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준석 의원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언을 했지 않았습니까? 초기부터. 예. 근데 홍 시장은 좀 달랐죠.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홍 시장 좀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랑곳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뉴스타파는 계속해서 어떤 이 명태균 씨 관련 보도를 해왔으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면 뉴스타파랑 어떤 굉장히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식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언론은 그렇게 크게 좀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MBC라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홍 시장에 대해서 그 수사가 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그 보도 앞두고 뭐 대구지검이라든가 대구시경에서 관련 조사를 얼만큼 진행했는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거의 진행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강혜경 씨는 꼭 불러야 되는 참고인 아닙니까? 근데 강혜경 씨에게 아직도 소환 통보를 안 했습니다. 그만 보더라도 지금 적극적으로 수사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사 의지가 없다고 의심하시는군요.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네. 아까 명태균 씨를 저희도 한번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를 물어뜯겠다고 결심을 딱 했으면 여기 나오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몸이 불편하시니까 병원 다니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언론 컨택하고 하시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뭐 민주당에서도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오세훈 시장 얘기 잠깐 여쭤봤는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뭐 불출마 선언한 거에 이 어떤 명태균 씨 관련성 상당한 포션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지뢰 뭐 이랬다는 거 그런 의심을 하시는 거죠?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지금 저희가 이 명태균 게이트 말고 예전에 제가 일전에 공생학교라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공정과 상생학교요. 그게 약간 비선 캠프처럼 거기 활동한 것으로 보이고 뭐 이랬다는 보도 말씀이시죠? 거기에 있었던 뭐 여러 이사들이 서울시 이 산하 기관의 기관장으로 갔던 문제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뭐 발기 명단이라든가 여러 명단을 확보한 결과 비슷한 유형의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 보도를 이어나갈 예정이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언론에 이제 이런 추가 보도가 있을 거다 예고를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저희는 좀 그러나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현직 서울시장입니다. 그럼 보도 가치는 여전히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그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서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보도 차원에서 일단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장으로서의 검증 대선 보도는 끝나면 역시 그 보도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그 오 시장과 관련된 제보가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뉴스타파에. 특히 그래요? 공생학교 관련돼서요. 관련 의혹은 계속 어떤 종류의 제보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인물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공생학교가 실제로는 어떤 활동을 했던 기관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언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하여튼 대선 끝나고도 그럼 보도가 이어지겠군요. 오세훈 시장에 관련해서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포렌식이 일부 됐지만 거기서 그 유의미한 부분들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준석 그 의원에 대한 여론조사 대납에 대해서는 계속 밝혀진 바 없었는데 그 대납자로 특정이 될 만한 어떤 정황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한 다음 주쯤 보도가 나갈 예정이고요. 아주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여러 정치인이 등장하지만 대선 후보에 대해서 일단 검증을 먼저 하자. 이렇게 내부에서. 이준석 의원은 당연히 그럼 검증 대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의원과 명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는 상당히 복원됐습니다. 여기 소개해 주실 만한 건 뭐 있을까요, 혹시? 일단 최근에 강혜경 씨가 그 시선 집중 나와서 말씀하신 공표용 여론조사를 미리 받았다. 뭐 이거는 아주 여러 번 확인이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지금 당장 기사화할지는 좀 고민인 부분인 게 뭐 조명희 전 의원이라든가 뭐 신성범 의원이라든가 좀 가까웠던 국힘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과 나눴던 대화들도 저희가 좀 누구랑 나눴던? 조명희 전 의원, 그 분이랑 누구랑? 명 씨요. 명 씨가요. 뭐 조명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뭐 최고위원회 나가야 될까요? 이런 거를 자문을 구할 정도로 명 씨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일반 분들이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예. 국회의원이 민간인인 누군가한테 상당히 많이 자문을 구한다거나. 그럼 그 녹음 파일을 쭉 듣다 보면요, 기자. 예. 아, 이 사람의 힘이 이거구나 하는 게 좀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막 와서 굽실거리고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저번에 같은 질문을 주셔가지고 저도 계속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그 명 씨가 상당히 감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좀 정도 좀 있고 그 뭐 선물을 주고받는다거나 어쨌든 인사를 주고받는 거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실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 같은 걸 하세요. 네, 새벽까지. 아, 자기가 공략해야 되는 사람에 대한 연구를 한다고요? 예. 그래서 강혜경 씨에게 특정인에 대해서 연구 좀 해봐라는 지시도 내리고 보고서를 만들고 그래서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사람한테 컨택하고 그 컨택 본인이 할 수 없으면 김영선 의원, 그러니까 현직 의원인 사람한테 시키면 조금 낫잖아요. 어쨌든 현직 의원들까지는 교육을 받으니까. 그 정도로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공략한단 말씀. 보통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만나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연구를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대단한 성이군요. 그리고 이제 그 가까웠던 의원들, 그 정치인들 그리고 주변 정치인 아니더라도 유력 인사들에게는 공표 여론조사를 하루 전에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하면 안 되는데 전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신뢰를 쌓습니다. 신뢰를 쌓고요. 사실 공표용 여론조사를 미리 받아보면 그게 하루 뒤에 실제로 공표됐을 때 약간 이 사람이 진짜 뭔가 대단한 걸 알고 있구나 이런 그 의식을 줄 수 있잖아요. 명태균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명 씨를 왜 풀어줬을까? 저도 좀 뭡니까 그래서 그 의심되는 의도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대선판에 어쨌든 역할을 해주길 바랬던 건가 좀 싶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드러난 것만 보면요. 검찰이 누구를 위해서? 홍준표 시장을 잡아주길 바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때 풀어준다는 거는. 네,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미 근데 주저앉았고.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게? 네, 그렇게 결론이 그렇게 되잖아요. 특정 후보 몇 명에게 굉장히 유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심하시는군요. 네,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김영선 전 의원은 또 왜 풀어줬을까? 사실 김영선 전 의원은 휴대전화를 굉장히 동시에 많이 썼었고 일부는 검찰 수사보고서로 확보를 해야 되는 수준의 굉장히 중요한 물증들도 확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취재로는 뭐 일산 어디에 있다거나 이런 얘기까지 들리는데 적극적으로 수사를 안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증거인멸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풀어줬을까? 좀 의문인 상황이었습니다. 명태균 씨 자체는 어떤 앞뒤를 끌어맞추면 추정이 가능한데 김영선 전 의원은 모르겠군요. 잘 왜인가? 짐작하는 거 없습니까 혹시? 짐작이 저는 안 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그 명태균 PC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대선 전국이어서 좀 묻히는 감이 있지만 김건희 씨랑 뭐 그런 건 좀 나옵니까? 김건희 씨하고 대화가 나오는데 김건희 씨와의 대화 내용은 상당히 검찰 수사 보고서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수사 의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존에 보도했던 부분. 아마 이게 언론에 공개될 거란 생각은 못했던 모양입니다. 저희가 그 검찰 수사 보고서를 그 1차, 그다음 2차로 받았었는데 1차에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보고서가 작성됐었는데 2차, 그러니까 피고인에게 방어권을 위해서 전달하는 검찰 수사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수사 보고서를 확보했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검찰 수사 보고서 일부를 또 다시 추가로 확보했을 때는 거기는 상당히 내용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든 어쨌든 검찰 외부로 뭐 법원이든 아니면은 뭐 피고인을 넘어갔을 때 유출 가능성을 염두하고 내용을 좀 축소한 게 아닌가. 어쨌든 보고서를 작성해도 이게 뭐 다 담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심도 좀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명태균 PC 자체는 원소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훨씬 더 많은 시간 들여서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거는 대선 이후에도 이제 보도하겠지만 창원산단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창원산단 예정 부지를 창원시 국장급인 인물이 명 씨에게 전달을 했고. 그럼 명 씨가 가장 민감해하는 부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굉장히 민감해하고. 그건 자기가 직접 걸려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명 씨가 그 창원산단 그냥 예정 부지를 받아서 투기를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그걸 가지고 방산 업체가 들어오고 나중에 긴 호흡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상황인데요. 근데 명 씨는 거기서 좀 의심 말고 구체적인 걸 좀 내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명선 뉴스타파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